오늘 간단히 얘기해볼 노트북은 AMD의 스트릭스 포인트 AI300 시리즈를 사용한 ASUS 젠북 S16입니다. 사실 이 노트북을 수령한 지는 꽤 됐고 이미 실사용을 한 지도 꽤 됐습니다. 200만원을 넘는 고급 노트북인 만큼 완성도는 당연히 좋은 물건이고 벤치마크도 어느 정도 돌려봤고 나름 괜찮은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영 리뷰를 할 의욕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계속 미뤄왔는데 요즘 제가 일도 많아지고 일 외적인 일정도 많아지긴 했지만 그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9월 말 기준으로 다나와 노트북에서 AI300 CPU를 달고 한국에 출시된 노트북은 총 15개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장 그래픽이 달린 제품을 제외해보면 여기 이 젠북 S16이랑 요가 프로 7 딱 2개입니다. 그런데 이번 AMD의 스트릭스 포인트 CPU는 전력 효율과 내장 그래픽, AI 기능에 초점을 맞춘 CPU이기 때문에 겜투북보다는 울트라북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택지가 단 2개밖에 없는 데다가 둘 다 가격이 비싼 편이라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제가 이걸 리뷰해도 그 리뷰에 도움받을 사람들이 적을 거란 소리죠. 그리고 하나 더, 인텔의 신작 루나레이크 노트북을 써보기 전에 이 노트북 CPU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루나레이크의 테스트 결과들을 보니까 저전력 노트북에서의 라이젠의 입지가 좀 애매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이퍼 스레딩을 없애는 등 CPU의 설계를 근본부터 뜯어 고치면서 최대 성능은 낮아졌지만 전력 효율과 내장 그래픽 강화에 올인한 인텔에 비해 라이젠은 이번에 공정 개선과 함께 CPU와 GPU의 코어 수를 늘리면서 성능을 강화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은 확실히지만 근본적으로 구형 라이젠 노트북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CPU 벤치마크에서도 GPU 벤치마크에서도 이번 라이젠은 분명 전작에 비해 꽤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이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성능 리뷰, 특히 게임 성능 등의 테스트는 제가 루나레이크 노트북을 손에 넣으면 비교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또 제가 젠북을 쓰기 전에 가장 많이 만지던 노트북이 바로 스냅드래곤 엘리트를 달고 있는 갤럭시북 4 엣지인데 벤치마크가 어떻고 F1성이 어떻고 하는 건 잠깐 접어두고 배터리 사용 시에 웹브라우저의 로딩 속도 같이 체감되는 빠릿빠릿함은 확실히 라이젠이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세간의 평가에 비해서 제가 스냅드래곤 엘리트를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빠릿빠릿함인데 과연 루나레이크에서는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AMD고 인텔이고 CPU의 명명법이 개판이 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한데 라이젠 AI300 시리즈의 명명법도 매우 괴상합니다. 4자릿수 이름에서 3자릿수로 넘어갔다는 건 그렇다 쳐도 100번대가 아니라 300번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200번대를 쓰는 인텔 루나레이크를 의식한 네이밍이죠. 그리고 CPU의 모델명에 전부 라이젠 AI9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지금까지 CPU 이름에 9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최상급 라인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라이젠에는 9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구매한 젠북 S16에 들어간 CPU는 라이젠 AI9 370HX, CPU 12코어와 GPU 16코어가 들어간 상위 모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에 HX가 붙어있으면 고성능 노트북용 고전력, 고성능 CPU라는 뜻이었지만 이 젠북의 370HX는 TDP가 고작 28W에 불과합니다. 여러모로 좋아 보이는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다 보니 핀트가 어긋난 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제 젠북 S16 노트북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가 200만원 중반대라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 이 노트북을 사게 만드는 최대의 장점은 바로 재질과 디자인입니다. 이 노트북의 상판 재질은 ASUS가 세라루미늄이라고 부르는 알루미늄의 특수 처리를 해서 세라믹의 질감을 내는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이라기보단 약간 돌이 아닌가 싶은 질감입니다. 지금 ASUS가 밀고 있는 소재인데 무광택의 질감에 지문이 묻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스칸다나비안 화이트인데 연한 회색 톤의 색상이죠. 거기에 흰색 키보드를 조합해서 마치 과거의 레이저 블레이드 머큐리와 비슷한 색 조합을 보여줍니다. 경쟁 제품이라고 할 만한 갤럭시북이나 레노버 요가, 에이서 스위프트 등의 디자인을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압도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는 약 1.5kg으로 16인치 치고 가벼운 편이고 두께도 두꺼운 부분이 12.9mm로 굉장히 얇으면서도 풀사이즈 HDMI와 USB-A 포트, 풀사이즈 SD카드 슬롯,
두 개의 USB4 C타입 포트를 가지고 있어 포트 구성도 좋은 편입니다. 키보드는 키 트래블 자체는 1.1mm로 짧은 편이지만 나쁘지 않은 클릭감과 반발력을 가지고 있어 타이핑 경험은 좋은 편입니다. 배열도 정석적인 노트북의 10키리스 배열이라서 적응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이건 최근 윈도우 노트북들의 공통적인 문제지만 한자 키에 코파일럿 키가 배정되어서 실수로 한자 키를 누르면 코파일럿 창이 떠버린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크기가 거대하고 질감도 좋은 편입니다만 커서를 미세하게 움직이려고 할 때 터치패드의 반응이 좀 둔한 느낌이 있습니다. 터치패드 드라이브 업데이트 전에 갤럭시북 4 프로보다 낫긴 한데 최고의 터치패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터치패드의 오른쪽 모서리를 쓸어 올리고 내리면 밝기 조절, 왼쪽은 음량 조절이 되는데 평상시에 오작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가끔씩 팝 리액션 오류가 나면 화면 밝기나 음량이 제멋대로 바뀌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2.8K 120Hz 올레드 터치 디스플레이로 분명히 매우 좋은 디스플레이지만 요즘 워낙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펙이라서 딱히 놀랍진 않습니다. 에이수스 펜 입력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박스에 구성품으로 들어있진 않습니다. 갤럭시북과 비교하면 반사방지 처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빛 반사가 좀 심합니다. 스피커는 총 6개 구성이라고 하고 각종 리뷰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울트라북 중에서는 분명 아주 깔끔하고 좋은 소리를 들려주지만 소리가 좀 날카롭고 베이스는 부족한 편이라서 소리가 풍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노트북의 발열과 소음은 조금 바디가 뜨거운 걸 빼고는 좋은 편입니다만 바로 직전에 테스트했던 노트북이 소음이 매우 적은 갤럭시북 엣지였기 때문에 어댑터를 꼽고 일상적인 사용 시에 가끔씩 팬 소리가 들리는 것이 역체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도 팬 모드를 표준 모드에 놓고 쓰면 평상시엔 굉장히 조용한 노트북입니다. 적어도 웹브라우징만 해도 뜨거워지고 팬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대다수의 메테오레이크 노트북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팬 설정, 최대 속도 모드에서 CPU TDP는 28W, 균형 모드에서는 17W인데 게임으로 부하 시에 최대 속도 모드에서 CPU 내부 센서 온도는 70도 내외로 낮은 편이지만 키보드 대기 온도는 뜨거운 부분 40도대 후반, WASD 키 주변 40도 정도로 낮지 않은 편이고 팬 소음도 제 측정 기준으로 50데시벨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균형 모드를 변경할 경우 CPU 센서 온도는 더 낮고 팬 소음은 40데시벨 내외로 매우 조용해집니다. 배터리 타임은 동일한 유튜브 영상을 젠북과 갤북 엣지에서 밝기 100%, 음량 50%로 연속 재생시키는 방식으로만 비교해봤습니다. 젠북은 10시간 40분, 갤북 엣지는 11시간 20분으로 큰 차이 나지 않았지만 젠북이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큰 걸 생각하면 라이젠이 스냅드래곤보다 배터리 타임은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루나레이크 노트북 실물을 받은 다음에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젠북 S16은 200만원대 중반에 달하는 매우 비싼 가격이 발목을 잡지만 현재 신형 라이젠 프로세서가 달린 울트라북의 선택지가 매우 좁기 때문에 신형 라이젠을 원한다면 구매를 추천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디자인, 완성도, 휴대성, 성능, 키보드, 디스플레이, 스피커, 포트 구성, 팬 소음 등 대부분의 요소들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쨌건 사고 나면 크게 후회 안 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인텔의 루나레이크가 시장에 풀린 다음에 평가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젠북 S16은 루나레이크 달고도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물론 안 그래도 평가가 좋았던 라이젠 피닉스와 비교해서도 라이젠 스트릭스 포인트 AI300 시리즈는 성능과 전성비가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분명 올라운드로서 훌륭한 프로세서이지만 스냅드래곤에 이어 루나레이크가 제대로 불을 붙인 저전력 효율성 경쟁에서는 어떤 위상을 보여줄지는 아직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AMD가 페이퍼 런칭급으로 물량을 안 풀어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